주변 꼰대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책을 많이 읽어라. 여러분 책 몇 권 읽으시나요?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1년 동안 읽은 책이 빵권이었어요. 빵권. 뭐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인생의 나침반이 된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저도 이런 말들이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빵권 읽었습니다. 아무리 이런 말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도 감도 잘 안 잡히고 납득이 안 되는 게 현실이긴 해요. 이 불확실한 이득보다는 당장 자격증 따고 스펙 쌓는 게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니까요. 또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유튜브 보고 우리 얼마나 시간을 재밌게 잘 씁니까? 독서를 위한 시간은 계속 뒤로 밀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독서를 하면서 변한 점들을 이번 영상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딱 5분만 버텨주세요.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재미가 있으면 자기 역할의 일을 알아서 깔끔하게 해냅니다. 이건 인류의 발전 역사 속에서 사람에게 새겨진 DNA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저희에게 친구를 사귀어라, 연애해라 이렇게 말했나요? 그냥 교류를 통해서 정보들이 다채로워지고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재밌어서 친구 사귀고 연애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복잡해져서 저희의 DNA만 새겨진 욕구들로는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미 이런 복잡함을 먼저 겪어보고 쌓아진 지식들을 접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일반적으로 좋은 책이라고 하면 수많은 책을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안착한 분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얻은 최고의 지식과 경험과 인사이트들을 알짜배기만 압축 파일로 만든 책이 다수입니다. 그 대단하신 분들 또는 다른 대단하신 분들의 지식을 전승받고 배우셨겠죠. 또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갈고 닦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에 개선을 하고 더할 거고, 또 다른 대단하신 분들은 또 다른 대단하신 분들의 지식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갈고 닦았을 거고, 이렇게 보면 단순 계산만 해도 내 앞에 도착한 이 책 한 권이 몇백 권의 책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하는 걸까요? 덕분에 우리는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면서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수천 년이 응축된 지식과 경험을 단번에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세상입니까? 자, 그럼 이런 엄청난 책들을 매일매일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1년에 200권을 읽었어요. 정말 하루에 3, 4시간을 읽은 것 같은데요. 매일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고 매일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으면서 건강해지듯이 책도 안 읽다가 매일 읽으니까 뇌가 달라지는 거 있죠. 이 말 말고는 쉽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 굉장히 많아졌고, 당연히 지식이 많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채로운 해결 방안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뇌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뇌에다가 책 읽는 뇌로를 만드는데 수천 년이 걸렸는데 요즘에 책을 안 읽으니까 머릿속에 책에 있는 뇌의 기능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요. 여러분, 진짜 부자 또는 성공한 사람들이 되고 싶은 분들은 남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남다른 사고는 사고의 혁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고의 혁명은 독서 혁명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 게이츠는 싱크 카페를 간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갖고 책만 싸가지고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책을 통해서 생각의 카페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책이 좋은 점은 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말하는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책을 많이 읽고 나서부터는 이런 의사소통의 딜레이가 적어지는 거예요.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 해상도가 높아져서 이미지가 명확하게 이건 뭐고 물체가 있고 이런 표정이네 이렇게 인지가 되잖아요. 또 색감이라던가 잘 표현이 돼서 그 현장이 생생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안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 해상도가 낮아서 막 지직거리는 이상한 선 같은 거랑 뿌옇고 색감도 내가 봤던 거랑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 현장이 잘 인지가 안 되잖아요. 저는 언어도 같은 것 같거든요. 책을 잘 안 읽으면 의사소통 때 쓸 수 있는 어휘라던가 표현이 제한되다 보니까 뭉뚱그려서 표현하게 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책을 많이 읽으니까 쓸 수 있는 개념이나 어휘, 표현들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미적분하듯이 감정이나 사고를 쪼개서 구체적인 언어를 대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집중력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집중이 왜 안 되지? 하면은 이해가 안 될 때, 재미가 없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저희 교수님 수업 시간 때 왜 졸았어요? 물론 교수님이 재미없게 말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죠? 근데 수업이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가끔 집중 잘 되는 교수님들도 있었죠. 이건 교수님이 재밌다던가, 또 이런 교수님은 늘 저희 눈높이에서 이론을 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이해가 다른 교수님들보다는 수업이 재밌고 그러면서 집중이 잘 됐던 거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내 관심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 말을 하면 어때요? 재미가 없고 그 말에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제 관심 분야가 아닌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도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 관심 분야가 아니어서 아는 게 없는데 옆에서 막 그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집중이 안 되죠. 이렇게 내가 가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각보다 집중력을 좌우하더라고요. 근데 책을 많이 읽으면 책을 통해서 내가 본 세계가 다양해졌고 언어나 사고 모든 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자연스럽게 접하는 정보들이
어느 정도 이해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 나에게 흘러오는 정보들에 대해서 흥미가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계획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요. 이게 어떤 것이 시작점이 됐든 그 시작점으로 사고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더 현상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풀고 그게 또 집중하게 되고 선순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은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처음에만 어렵더라고요. 이 감각을 경험해 보면 그때부터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운동을 할 때 근육을 보이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재밌고 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생기듯이 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제 말 조금 믿으시고 독서를 한번 계속해 보세요. 시야가 달라진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맨날 읽는 습관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보는 건 어떨까요?